지난주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이용해 왔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고 수출 기업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한국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싱크탱크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건드린 것은 자신의 산소 호흡기를 스스로 뽑은 것과 다름없었다. 지금부터 트럼프를 하루 만에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4대 무기,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반도체입니다. 지난 1월 23일 SK하이닉스가 2024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23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 35%,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실적으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한민국 상장사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왕자가 바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41%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에서 41% 이익률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뜻이고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 천문학적인 23조 원,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까요? 바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자체 AI 칩 마이아 200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성능이 30%나 높은 괴물 칩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산 최신 칩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SK하이닉스의 HBM이 단독 공급으로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엔비디아 천하를 깨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자체 칩 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자체 칩을 쓰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떤 칩을 만들더라도 한국산 HBM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AI 시장의 승자가 누구든 최종 수혜자는 결국 한국입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협박하며 한국을 떠보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은 기껏해야 수조 원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비는 물론 이에 대항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까지 전부 한국산 메모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관세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국가 전략 물자인 HBM의 대미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자랑인 실리콘밸리는 그 순간 올스톱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까지 백악관으로 달려가 트럼프의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한국 반도체 끊기면 엔비디아 칩도 못 쓰고 우리가 만든 자체 칩도 못 씁니다. 미국 AI 패권은 오늘부로 끝장입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 직후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5% 넘게 폭등하며 84만 원을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25% 발언을 한 당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조차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미국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반도체만큼, 아니 어쩌면 더 시급하고 더 치명적인 미국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안보, 그 중에서도 해군력입니다. 이것이 트럼프를 멈춰 세운 두 번째 무기, K조선의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는 있어도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미국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배를 못 만든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팩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상선 및 특수선 건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고작 0.13%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은 50%를 넘나들며 바다를 지배하고 있고 한국은 30%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견제하는 중국은 붕어빵 찍어내듯 최신 군함을 바다로 띄우고 있는데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들은 수리할 조선소가 없어서 항구에 녹슨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딱 한 곳, 바로 대한민국뿐입니다. 작년 한국 조선소를 찾았던 미 해군성 장관의 표정 기억하십니까? 그는 당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도크를 둘러보며 연신 어메이징을 외쳤고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제발 우리 배 좀 고쳐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고 심지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본토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강한 미국을 외칩니다. 중국을 힘으로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중국과 싸울 군함이 고장나면 고칠 곳이 없습니다. 바로 옆 일본 조선업은 이미 인력난과 기술 노후화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너무 멉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위대한 미 해군을 재건하려면 한국 조선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만약 한국이 관세 때문에 미 해군 수리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도체는 돈 문제지만 조선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안보가 걸린 순간 트럼프에게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K방산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돈을 더 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걷힐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이 전 세계 국가들을 어디로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줄을 서서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방산업계가 논의 중이거나 수주가 유력한 계약 규모만 무려 7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며 유럽 최강의 육군을 꿈꾸고 있고 중동의 오일머니는 한국의 천무다연장 로켓과 미사일 방어 체계로 몰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을 소홀히 할수록 그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눈치를 보느라 미국산 무기를 비싸게 사던 나라들이 이제는 성능 확실하고 납기 빠르고 가격 합리적인 한국 무기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다. 자유진영의 민주주의 무기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조선, 방산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한방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 무기는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서서히 조여오는 구조적인 힘입니다. 바로 대체 불가능한 중간재 공급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국이 25% 관세를 때리면 우리 수출 기업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과거 1980년대식 단순 제조업 시절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 1월 26일 트럼프의 발언 직후 발표된 한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했으니 한국 기업들의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무려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관세 걱정은 되지만 주문이 밀려 있어서 공장 멈출 틈이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가 미국에 파는 물건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옷이나 신발 같은 소비재를 팔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다수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정밀기계 같은 핵심 중간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포드나 GM이 전기차를 만들려면 한국산 배터리가 있어야 하고 미국 건설 현장에서 빌딩을 올리려면 한국산 철강이 필요하며 미국 공장이 돌아가려면 한국산 기계 부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순간 고통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부품 가격이 오르면 포드 전기차 가격,
미국 가전제품 가격이 폭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공약했는데 한국을 때렸다가 오히려 미국 물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 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발언 직후 월가의 주식시장보다 더 시끄러웠던 곳은 바로 미국 제조업협회와 소비자단체였습니다. 한국산 부품에 관세를 물리면 미국 제조 생태계가 마비된다. 물가 폭등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경고성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빗발쳤습니다. 트럼프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메이드 위드 코리아가 필수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나 보는 변방의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서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하루 만의 후퇴는 한국을 때리면 그 타격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의 심장을 찌른다는 냉혹한 계산 끝에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로 미래 산업의 심장을 쥐었고 조선업으로 미국 안보의 생명줄을 잡았으며 방산으로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었고 제조업 공급망으로 실물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이 4대 무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피땀을 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묵묵히 공장을 돌려온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시때때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협박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의 협상 스타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아니,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압박할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계산서를 내밀면 됩니다. 이제 슈퍼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당당한 대체 불가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의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곧 주권이고 제조 능력이 곧 국력인 시대.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서 가장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됩니다. 트럼프도 인정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